안녕하십니까? 빛나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입니다. 오늘은 이전과는 색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독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무료 독서 교육 3가지 비법입니다. 저희 아이들 보통 책보다는 TV 좋아하고 스마트폰, 유튜브 많이 보죠.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아이들이 책보다 영상에 먼저 노출을 시켰던 제 잘못을 반성하는 엄마입니다. 책 읽기는 엄청 강조를 했어요. 독서 교육이란 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포뇨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시면 쉽게 나오잖아요. 이제는 핸드폰을 아이들이 옆구리에 끼고 태어나죠. 핸드폰이 없던 시대가 우리 세대였다면 우리는 핸드폰이 발전하는 것과 함께했죠. 아이들은 아예 신체 일부처럼 핸드폰을 옆구리에 끼고 태어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핸드폰이나 영상을 아예 금지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핸드폰도 잘 사용을 하고 영상이나 이런 부분도 교육적으로 아이의 정서적으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잘 친구가 되게 해 주고요. 또 하나는 책, 글자, 이 활자에 대해서도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게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법을 오늘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책을 싫어하게 됐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바로 영상에 노출이 돼요.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뽀로로도 코코몽도 만화, 영화, 타요 모든 거를 전 가능하면 영어로 보여줬습니다. 제가 영어를 24시간 아이한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나 대신에 만화라도 영어로 좀 친해지고 영어가 귀에 좀 많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노출을 시켰고요. 이제 10살, 11살 이렇게 나이가 커서 만화 영어로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건 동생한테 하고요. 지금은 아침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CNN을 켜두고 뉴스를 켜놓고 아침밥을 먹어요. 처음엔 되게 부작용이 심했어요. 싫어하더라고요. 엄마 그냥 교육방송 틀어달라고 차라리. 아니면 엄마 뉴스 보라고. 그런데 이제는 적응을 해서 한두 마디 나오면 되게 좋아해요. 자기가 알아들었다고. 숫자 하나 알아듣고 날짜, 날씨 아직 순간적인 그런 캐치만 잠깐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저는 잠수의 아이들처럼 흘려듣기의 아이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욕심을 내고 있는 건 책교가. 책으로 독서 교육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아이들은 자기가 원해서 아니면 부모의 노출에 의해서 자의반 타의반 영상에 먼저 노출이 됩니다. 책이나 글자보다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책을 보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이용하는 걸 조금 더 잘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못하게 하고 뺏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잘 쓰도록 권장해 주고 쓰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 처음엔 책 싫어했거든요. 특히 제가 최근 1-2년은 더 싫어했던 게 제가 잘못 가르쳤더라고요. 학교 교과서 억지로 보게 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책들 관련 인문학 책이든 동화책이든 전래 동화이든 뭐든 간에 책을 무조건 아이한테 미리 보여준다고 하나요? 미리 맛보여 주려고 했었어요. 서점에 가면 그런 거 있어요. 1 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동화 모음, 2 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전래 동화 모음 이런 거 소설 모음 모음 이런 게 쭉쭉쭉 다 있어요. 그걸 제가 모르고 아이한테 강요했던 거예요. 독후감 쓰라고 시키죠. 일기 쓰라고 시키죠. 책 읽으라고 시키죠. 책 다 읽고 정말 읽었는지 아이한테 얘기하라고 시키죠.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 1-2 년을 저한테 시달린 거예요. 이제 와서 저도 반성을 한 거죠. 이제 손 놨습니다. 일기도 안 쓰고 독후감도 안 씁니다. 아이가 보고 싶은 만화책, 책이라면 오케이. 괜찮아. 읽어도 돼. 그리고
아이가 최근에 이런 10 살이 되면서 너무 또박또박 자기 말을 잘해요. 10 살이 되면서 저한테 뭐 "이런 짜증이 나." 뭐 "이거는 이래서 짜증이 나고 저건 저래서 짜증이 나고." 자꾸 짜증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 오은영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의 이런 많은 감정의 변화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인성동화로 주제를 바꿨어요. 아이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 나이에 자기의 마음과 공감되는 책을 좀 읽어 줘야겠다. 그런 걸로 좀 알면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시다시피 친구도 못 만나고 학교도 못 가고 자기 또래들과 어떻게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패드에서 자기 친구들 만나서 로블록스로 막 팀 게임만 해요. 그 안에서 카톡이라든가 뭐 메신저라든가 이런 걸로 서로 이야기 몇 마디 할 뿐이지 그냥 지금 저희들처럼 서로 만나서 서로 뭐 "어떻게 지내? 뭐 나는 요즘 뭐 이렇게 지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를 갈팡질팡 모를 때인데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커스를 뒀던 거는 인성동화였고요. 지난번에 제가 마법의 빨간 부적 김리리 작가님의 책을 권했더니 이게 형제 이야기거든요. 너무 재밌다고 쫓아다니면서 졸졸졸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형이 어쨌고 동생이 어쨌고 그래서 동생은 뭐 어떻고 형은 어떻고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하니까 제가 "그렇게 재밌으면 유튜브로 남겨 놓는 게 어떻겠니?" 해서 저희 아이가 책아이 TV에서 이 마법의 빨간 부적을 소개했죠. "네가 없어지면 좋겠어." 이 이야기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저희 아이한테 추천했던 책이 "내 동생은 못 말려." 그리고 "엄만 정말 내 말을 안 들어줘." 이거 두 권이었거든요. 오빠하고 여동생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형제, 자매, 남매들이 어떻게 아웅다웅하고 사는 거는 우리 집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겪는 외동이 아닌 이상은 다 살아가면서 겪어 나가는 그런 거다. 자기가 좀 공감하고 이해하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엄마는 정말 내 말을 안 들어줘."입니다. 이 책도 제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아이한테 제가 추천을 했어요. 저는 워킹맘이잖아요. 일하고 오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집안일, 아이들, 또 내일에 대한 준비, 뭐 저녁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저는 해야 될 일이 쌓여 있어서 계속 바쁜데 아이는 쫓아와서 계속 이야기하죠. "엄마 내가 오늘 학교에서 엄마 오늘 내가 오늘 숙제하다가 뭐 엄마 내가 오늘 뭐 하고 놀다가."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따라다니면서 자기 얘기를 들어 달라. 자기를 봐 달라. 그러면 6살 동생 쫓아옵니다. "엄마 내가 유치원에서 엄마 내가 오늘 태권도에서 뭐 언니가 이렇고 저렇고." 힘들죠.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많이 오르는데 참습니다. 꾹꾹 참습니다. "쪼끔 있다가 설거지 끝나고 얘기하자. 저녁 먹고 얘기할래? 목욕하면서 엄마가 얘기 들어 줄게." 저도 힘들지만은 답답한 아이의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추천했던 책이 "엄마는 정말 내 말을 안 들어줘."였고요. 아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엄마들은 왜 그렇게 말하고 엄마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쪼끔 알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이한테 추천한 책이 또 2권이 있거든요. 지금 제 목표는 1 주일에 2 권이에요. 너무 많은 책을 강요하면 애가 스트레스 받고 재밌어하고 자기의 마음과 비슷한 책으로 가져다 주니까 공감하고 이해하고 재밌어해요. 요즘에 엄마가 가져오는 책이 다 재밌대요. 근데 이번 주에 책은 "알았어. 나중에 할게." 아 애들 자꾸 미루죠. "엄마 좀 이따 할게. 엄마 지금 좀 이따 먹을게. 엄마 나중에 먹을게. 엄마 1 분만." 아침에 제일 많이 하죠. 엄마 5 분만." 이불 속에서 안 나올 때.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엄마 내 생각도 들어 줘."
내 생각도 물어줘입니다. 나중에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놓을게요. 이 친구는 내 생각도 물어줘에 나오는 이 친구는 저희 딸의 마음을 너무 많이 공감한데요. 저는 아이한테 많은 숙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는 숙제가 많아. 엄마는 나한테 일을 많이 줘. 엄마는 나한테 하라는 게 너무 많아.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학원이 늘어나고 숙제가 늘어나고 왜 그렇게 됐고 엄마들은 왜 그러는지 공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성동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3가지 독서 비법은 무엇이냐면요. 보시면 이 인성동화책으로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뭐 "재밌어." 막 이렇게 하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손에서 잘 안 놓더라고요. 막 밥 먹으면서도 막 스파게티 흘리고 막 혼났죠, 저한테. 그러면서 제가 "안 된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야지. 음식 튄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요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보고 싶은데 뒷이야기 궁금한데 엄마가 못 보게 하네. 이런 아이를 약간 약 올리듯이 밀당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던 책류가, 자, 18년간 책류가하셨던 지랄발랄 하음맘님의 조언이었습니다. "하지 마라. 그만 봐라." 억지로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건데요. 하음맘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딸 둘이 집에서 자기 전에 막 책을 보면 잠자리에서 책을 그렇게 못 읽게 했답니다. 그러면 인제 문 닫고 엄마 나가면 딸 둘이서만 숨어 가지고 책을 더 보고 잔대요. 저도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책 읽고 있길래 책 보지 말라고 어 그랬더니 얼마나 급하게 먹고 책 보러 간다고 들고 책상으로 가든지요. 책에 아이가 재미를 쪼끔씩 붙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보는 책 중에서 좀 쉬운 책이나 에세이 뭐 이런 내용을 약간씩 읽어 주면 그것도 좋다면서 다음 이야기 더 읽어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얕은 사색이라는 책을 서평단 활동하면서 선물로 받았는데 이 책도 저희에게 위로와 위안을 많이 주기도 하면서 내용이 너무 쉽고 편하고 공감되는 바가 많다 보니까 아이도 제가 읽어 주면서 되게 편하고 뒷이야기 더 보고 싶다고 더 얘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약간 좋아하게 된 아이가 됐습니다. 이번 방학에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내 키만큼 책 읽기를 도전하고 있거든요. 물론 스타트는 전래동화였어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얇죠. 이 위에 자기가 읽었던 이런 책들도 좀 보태면 한 발등까지는 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책이랑 좀 재밌어지고 친해지고 '아 책이 지루하고 억지로 읽어야 되고 나한테 숙제가 아니구나.' 하고 와닿게 해 주세요. 자, 드디어 제일 중요한 누구나 할 수 있는 독서 교육 3가지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비법은 잠자리 독서입니다. 이거는 부모님의 노고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제 책을 만들면서 뭐 공부법, 학습법, 자녀 육아, 교육,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기존에도 하고 있었지만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더 했는데 이번에 제가 중점으로 봤던 내용이 이제 서울대 보낸 아이들, 스카이에 보낸 어머니, 아버지들, 이분들은 어떻게 아이를 가르쳤지? 아이들을 어떻게 잘 구슬리고 야단치고 이렇게 하면서 서울대까지 보낼 수 있었을까? 이 엄마 아빠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일 중요로 했던 게 책이었습니다. 서울대에서 자기소개서 쓰시죠. 그리고 생활기록부에도 남는 게 책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과에 지망을 할 때 이 과에 관련된 독서를 했는지, 독후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 관련된 동아리라든가 방과후 활동을 했는지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그런 부모님이 계셨어요. 저희들처럼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퇴근하고 부모님이 집에 오면 9 시간 넘는 게 다반사라서 엄마 아빠가 교대로
아무리 늦어도 10시 전에는 한 명은 집에 왔고요. 10시가 넘더라도 아이들에게 10년이 넘도록 책을 읽어 주셨답니다. 아빠가 읽어주는 날도 있고 엄마가 읽어주는 날도 있고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한 사람은 그 약속을 깨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책을 읽어주면서 잠자리 독서에 매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은 한글 공부와 병행하는 독서입니다. 한글 공부 빨리 시키는 분들 많죠. 저희 친구들, 둘째 아이 친구들은 5살, 6살에 시작하는 아이도 있고요. 저는 너무 빨리 하는 거는 부작용이 생길까 봐 적정 나이 7살에 하는 게 습득도 빠르고 그리고 아이가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지 성취도도 빠르면서 공부 한글을 뭐라고 하죠? 체득하는 기간이 빠르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체득할 수 있대요. 3살, 4살, 5살 이때 뭐 6개월 걸리고 뭐 3개월 걸리고 이렇게 아이한테 한글 공부를 매진한다면 7살 되면은 1 달, 2 달? 2달 안 가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한글 떼는데. 그렇게 딱 적정 연령에 보통 7살에 하면 되게 단기간에 한글을 떼요. 근데 이전에는 아이가 뭐 영재가 아닌 이상은 어머니 아버지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 책에도 소개를 하지만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 아이를 가르치다가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한글 공부에서 그렇게 됩니다. 자기 자식은 자기 부모가 케어하기 힘들다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겪는 서로 간의 갈등은 한글 공부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울 때 하세요, 쉬울 때. 아이가 빨리 받아들일 때 짧고 굵게 끝낼 수 있는. 그리고 독서 방법도 이때 되게 효과가 좋은 게요. 한글 공부를 아이가 하면서 한글을 좀 뗐다 싶었을 때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것처럼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읽어주는 재미, 스스로 말을 하면서 낭독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세요. 이 낭독하는 독서도 아이의 뇌를 발달하고요. 기억력을 더 오래가게 하고요. 이렇게 낭독 독서의 좋은 점도 있거든요. 제가 다음에는 낭독 독서의 좋은 점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한글 공부하면서 낭독을 할 수 있게 아이한테 잘 케어해 주시면요. 받침 없는 동화 시리즈 아시죠? 이거 정말 읽기 쉽거든요. 그리고 글밥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7살 아이가 몇 분? 빨리 하는 친구는 뭐 5분 미만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느릿느릿 읽어도 5분 안 넘깁니다. 받침 없는 동화 시리즈 꼭 추천해 드리고요. 세 번째, 아이가 좋아하는 책과 또 아이가 뭐 싫어하는 책, 요 두 가지를 준비해 주세요. 좋아하는 책, 싫어하는 책.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에 푹 빠질 수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 제가 싫어하는 책을 왜 준비했냐면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동물이라면 막 치가 떨리게 싫어했는데 반대로 이 동물에 관한 좋은 책으로 한 가지 동물 관련 책에 정말 홀릭되는 바람에 동물학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쪽 계열로 빠지면서. 그러니까 아이의 관심사를 평소에 싫어한다고 해서 그거를 평생 내치지는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는 제가 경험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연령대별 추천 도서 있잖아요. 그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몰랐을 때는 그 책을 꼭 사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자, 7살이 읽어야 되는 책이 있고요. 8살 뭐 초등학교 1학년 추천 도서 학교에서도 나눠주고 학원에도 나눠주고 학습지에서도 나눠주고요. 아이의 공부에 관심이 있다 하는 엄마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그 나이에 맞춰 나오는 전집이 있어요. 추천 도서라고 해서. 근데 굉장히 많아요. 수학 쪽, 뭐 위인전, 자연, 사회, 역사, 지리 뭐 이런 파트를 다 쪼개 가지고 각각의 전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집을 제가 많이 사 놓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전집을 제 돈 주고 안 사고 얻었습니다. 누가 준다 그러면 책 준다 그러면 일단 가리지 않고요. "아 감사합니다." 뭐 낙서가 많든 새 책이면 감사하겠지만 상관없어요. 중간에 한두 장 찢어져도 뭐 보다가 재미없으면 버리면 되지. 그쵸? 그래서 가리지 않고 전집은 선물을 받았어요. 물려받았던 거죠.
아니면 누가 버리는 거 얻어오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일단은 전집을 보고 싶으면 보게 하고 심심할 때 다른 책 없으면 보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전집에 대해서는 한번 권해는 봤는데 그 전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좋아하는 책, 인성 동화를 좋아하면 인성 동화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어떤 친구는 어 수학 쪽으로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수학 동화도 요즘 재미있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퀴즈를 풀거나 추리 소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나가는 수학 동화도 정말 재밌어요. 어떤 날은 아이랑 같이 해도 좋아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파트를 해 주셔도 되고요. 한 번쯤은 아이가 뭐 관심사가 아닌데 한번 톡 던져 봐 주세요. 정말 싫어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이 싫어하는 부분에 아이가 홀릭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독서 교육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잠자리 독서입니다. 자기 전에 아이들한테 책 많이 읽어 주시면 좋죠. 부작용은 아이들이 자기 전에 계속 책을 들고 옵니다. 이 책 저 책 5개 6개 막 계속 어머니 아버지 목이 터져라 읽어 줄 수도 있습니다. 분명 딱 2개만 읽고 자자. 2개야 했는데 첫째가 2개, 둘째가 2개, 4개를 읽어 주는 날도 있고요. 필 받으면 얘들 기분 좋아서 막 3권 4권도 가져옵니다. 뭐 책이랑 친해진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해 줘야죠. 그리고 두 번째, 한글과 한글 공부와 병행하는 독서입니다. 책을 아이가 인제 읽을 수 있을 때, 한글 다 뗐을 때 아이가 읽으면서 소리내 읽으면서 엄마 아빠가 "와 재밌다. 너 어쩜 이렇게 책을 잘 읽니?" 칭찬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무한 칭찬해 주셔야 돼요, 신이 나서 더 할 수 있게. 그리고 인제 세 번째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 싫어하는 책 각각 같이 한번 아이한테 추천을 해 보세요. 어느 쪽에 아이가 발전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아이가 천재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 아직은 모르거든요.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독서 교육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낭독, 독서, 그리고 제가 아직 절대 기도의 비밀 안 끝났거든요.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빛나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